동료랑 상사랑 관계가 흐트러지면 해야 할 일도 안 보이고 자신의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딱 5년 차 되는 날 그 친구의 일기, 구성원 일지를 연 거예요. 리박스 리모닝 리박스의 커뮤니케이션 코치 정연주입니다. 오늘도 제이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과 등급 잘 받는 법.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할 수 있는. 요즘 태도가 바뀌신 것 같아요. 아, 이게 갑자기 좀 다소곳해지고. 이렇게 저한테 뭐 요즘 뭐 그러니까 카톡도 많이 보내시고 그러니까. 눈빛도 좀 놀라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 직원들 4가지 부류로 나눴을 때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좀 늦된다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네. 점점 일을 고성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도 많이 봤어요. 제이드님께서는 어떤 식의 좀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까 그 부분부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저성과자 하면 딱 진짜 이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성과자라는 정의를 리더는 분명하게 내려야 돼요. 그런 인지적인 요인이나 스킬이 모자라서 저성과자인 구성원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고성과자보다 보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저성과자니까 멀리하고 더 시간을 안 보내죠. 그래서 리더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잘한다는 걸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처럼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검토하는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이었다면 3개월이나 한 달 또는 일주일로 더 쪼개주는 거예요. 네. 자잘한 성공을 할 수 있게 그렇죠. 퀵 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퀵 윈. 네. 바로 이거야. 너무 잘했어. 진짜 정말 잘한다. 요거를 한번 유지해봐. 그래서 그게 막말로 3일에 한 번씩이던 일주일에 한 번씩이던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내게 하는 거죠. 그 작은 인정이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내가 진짜 잘하나? 내가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아차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과업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이 뭔지, 관계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이 뭔지, 스킬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이 뭔지 냉정하게 진짜 쪼개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네. 한 번만 마음을 열고 물어보면 반드시 얘기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일단 겸허하게 듣고 개선해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관계에 대해서의 간극은 답이 없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아프다. 연주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중에 술 한잔 하시면서 그건 따로 네. 하시고요. 예. 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A와 B가 하는 일이 비슷비슷해요. A는 마음에 드는 친구고 B는 B는 마음에 마음에 안 안 들어. 관계적으로 나랑 좀 껄끄러워. 그러면 B한테는 B 주시죠. A한테 A 주시고. 그렇지. 저한테 맨날 말대꾸 하고 표정도 어둡고 맨날 삐딱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바락바락 대들고 그럼 B죠. B였네요. 아무리 일을 똑같이 잘한다 하더라도 예. A한테 더 이쁨을 주겠죠. 사람이니까. 관계에서 불편함을 겪는 구성원들은 뭐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상사나 구성원 또는 동료랑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네. 브레멘 음악대 아시죠? 브레멘 음악대 알죠? 네. 브레멘 음악대에 4가지의 동물의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당나귀, 당나귀, 강아지, 수탉, 고양이. 고양이. 당나귀는 어떤 형이죠? 어떤 형이죠? 저 기억이 잘 굉장히 안 나요. 동료랑 네.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삶의 활력이 있는. 관계의 중심의 네, 그래서 인물. 동료랑 상사랑 관계가 흐트러지면 해야 할 일도 안 보이고 자신의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물은 네. 등장 동물은 네. 강아지예요. 우리 정직이 같은. 네. 여기 또 있는. 정직이가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만져주고 안아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예요. 인정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하트 뿅뿅 이모티콘 하나 그리고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한마디 세상이 완전히 날아갈 듯한 거죠. 수탉형은
하던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저가 수탁형이었었어요. 옛날에. 예전에 435도 네. 갈 때.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면 끝내야지 마음이 편한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주어진 일이 있으면 완결하고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사랑해요? 밥이나 먹고 하자. 이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탁형에게 강아지형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해? 파이팅! 밥이나 먹고 할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숭이요. 제가 먼저 아니 오늘 뇌를 어디다 두고 한다. 아니 뭐죠? 오늘 좀 이상해요. 아니, 한 한명 같아요. 고양이 형은요? 저기요. 무슨 원숭이가 나. 고양이형은 네. 저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면 갑자기 주먹 불끈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영향을 끼치는 도달지를 얘기해주면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네, 불사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상사가 어떤 형인가, 내가 불편한 관계로 인해 직장 생활이 힘들다면 사람도 최적화해서 한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가자라는 거죠. 저희 그 리박스에서는 피드백 소통 프로그램에 네. 실질적으로 교재에 리더 다이어리를 제공해줘요. 우리는 늘 과업 일지를 쓰죠. 그렇죠. 근데 리더이던 구성원이던 특히 저희는 리더에게 구성원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구성원 A, B, C, D가 있어요. 언제 입사했는지, 어떠한 포부를 안고 왔는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떠한 커리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그 5년차 되면은 선물을 주는 게 있나 봐요. 한 200만 원 상당의.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면 뭐 할 거야? 라고 짜장면 먹으면서 상사가 얘기했대요. 근데 구성원이 갑자기 본물이 터진 것처럼 저는 아프리카가 꿈이고요. 그 돈을 받으면 나는 꼭 이거를 갈 거예요. 이러면서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상사가 딱 5년 차 되는 날 그 친구의 일기, 그 땡땡땡님의 구성원 일지를 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200만 원을 받아다가 자기 돈 얹어가지고 아프리카 항공권 2명 티켓을 산 거예요. 우와. 그래서 딱 구성원에게 휴가랑 같이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3년 전에 아프리카가 꿈이라며.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감동이죠. 평생 그냥 로열티 완전히 완벽하게 기억하는 거죠. 구성원의 그 작은 말 한마디를 기억하는 리더는 아, 나는 이 리더 앞에서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인정받고 있구나. 네. 이 리더는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찰나가 되지 않을까. 반대로 구성원 입장에서 리더 일지를 쓰는 것도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제이드님,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그 프로젝트 잘 되고 계세요? 이렇게 네. 슬쩍 한번. 왜 안 쓰셨어요? 그런 거 좀 쓰시죠. 사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게 어쩌면 리더를 위한 게 아니라 네.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은 리더십 과정 중에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 X축 관계 그리고 Y축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좋고 권력이 많은 내 상사,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데 나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떠한 그런 피드백을 주면 나한테 뭔가 모든 성과 결과가 떨어지는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 집중을 있어야겠죠.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관계가 좋고 굉장히 나한테 영향력 없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담배 타임, 편하긴 편하죠. 소주 한 잔, 네. 그리고 저녁 때 이 수다 떨면서 이렇게 좀 남 흉도 보고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게다가 나랑 관계도 안 좋은데 권력이나 나의 영향력도 없어. 그런 사람들마저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이뻐해야 된다라는 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를 살피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살피는 이 과정이야말로 조직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살피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회 정치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나쁜 어감으로 비춰지죠. 근데 사내 그건 정치라는 게. 편견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는 정치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정치적이어야죠. 많은 사람을 아는 A라는 친구랑 R&D 또는 여러 가지 생산 또는 세일즈의 중요 핵심 인재랑 잘 두루두루 친한 사람이랑 누구를 중요한 프로젝트에 임명하실 후자죠?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그 당사자는 어떠한 인맥관계를 쌓아왔을까요? 직장 생활은 이해관계자 관리를 필수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들어가 보니까 편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맞네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맞아요.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언젠간 알아주겠지. 그쵸.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뭔가 협업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것이다. 고양이과지만 강아지과인 우리 리더를 위해서 정말 많이 맞춰주고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했다고 했지만 리더 입장에서는 쟤는 뭐 지 할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이 기준치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좁혀나가요?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각자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주님이나 저나 대화를 안 하고 네. 1년을 보내면 네. 연주님도 네. 굉장히 좋은 고성과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저스로 정말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한다는 네, 거죠. 네, 네. 수시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리더십 코스 중에 이러한 코스가 있어요. 말로 그 사진을 하나 그 설명을 해요. 네. 아프리카 공항인데 6번 게이트 앞에 검은 니그로 여인이 토산품을 팔고 열대 과일을 팔고 있고 200m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팀원들한테 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려보라고 해요. 제각각이겠네요. 제각각이에요.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똑같이 맞춰지는 게 바로 방향점이거든요. 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끝값, 네. 끝값이 같아야 우리가 서로 실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표에 대한 행위에 너무 많은 빠르게 조급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네네. 목표에 대한 이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상사는 있더라? 이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 사내 빌런은 있죠. 네. 상사를 어떻게 하면 좀 내 편으로 혹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우리 지금 제이드와 같은 그런 상사로 탈바꿈 시켜 나갈까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것도 진짜 트릭이구나. 그쵸. 지금 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해 불가다. 이런 상사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사직서 써야 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께 여쭤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상사가 이렇게 했더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쁜 상사를 대처하는 방법? 네. 약간 이런 것들도 우리 구독자들께서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화에는 그걸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자, 그럼 오늘 성과 등급 잘 받는 법 2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어떤 걸 좀 정리해볼까요? 사내 정치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리박스. 사내 정치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